검정 고무신에 나왔던 등장인물의 근황을 캐릭터 왕국과 함께하세요. 이기영은 명랑만화 특유의 공부하기 싫어하는 성격의 개구쟁이이긴 하나 기본 심성은 매우 착하고 연애 사정이 형 기철과는 정반대라서 같은 반타해와 경주에게 플래그를 꽂아 형에게 존경스럽다는 말을 듣는다. 꽤나 우수한 성적을 받는다는 묘사가 많다. 다만 2부에서 보이는 중학교 때 시험 치는 모습을 보면 초등학교 이후로는 아무래도 애니판의 경우 본인은 물론 친구들로부터도 공부를 못한다고 언급되고 있다. 반면 기철이는 중학교 때 중하위권 수준이었지만 나중에는 육군사관학교에 갈 정도로 엄청난 우등생이 되었다. 여름방학 때 큰할아버지에게 천자문을 배울 때 기철이는 모세온 한자를 외운 걸 보면 암기력은 좋은 듯 또 장난꾸러기 플러스 개구쟁이 말썽꾸러기 캐릭터로 사실 애니판에서는 기철이가 작중 너무 부정적인 면이 더 강조되어서 그렇지 기영이도 은근히 악행을 많이 저지르는 편이다. 원작으로 따지면 악행은 오히려 기영이가 더 심하다. 여러 번 기철이와 할아버지의 쌈짓돈을 몰래 훔쳐쓰고 연탄을 엄청 깨먹고 교실에 독사를 들고 오고 할아버지한테서 빌린 총으로 참새와 꿩을 잡는 등 애니판의 악행은 정말 약과 수준. 더군다나 악행 중에서는 범죄에 가까운 짓거리들도 여럿 있다. 물론 기철이도 만만치는 않다. 기철이 같은 경우에는 기영이의 악행에 본에 아니게 가담하거나 심부름하는데 쓸 돈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여자애한테 빵을 사주거나 친구 때문에 여학생들 앞에서 망신당했다며 그 친구를 똥통에 빠뜨려 망신시키려고 했다. 철없는 장난편에서는 집에 전기 차단기를 갖고 장난치다가 어머니나 할아버지한테 된통 혼나면서도 반성은 커녕 꼴에 여전히 기영이와 친구들에게 찢을 때고 타잔놀이를 하는 기영이와 친구들을 쫓아가다가 새총으로 간장 담근 장독을 잘못 깨뜨린 것도 모자라 간장까지 온몸에 다 뒤집었으며 제대로 개망신을 당했다. 주로 여자 문제로 악행을 저지르곤 하였다. 작품이 진행됨에 따라 검술을 수행해 소드마스터가 된다. 어느 정도 경지였냐면 보이지 않는 검을 가지고 용자검법 제1초식 자세로 서 있는데 친구들이 뒤치게 하려는 것을 뒤도 안 돌아보고 전부 막은 데다 우도까지 찢어버렸다. 그 투명한 검으로 상대의 도사의 제자와의 대결에서 상대의 검을 파괴하는 엄청난 실력까지 보여줬다. 무술을 배운 이후에 스승과 연결된 에피소드로 만화판이나 애니판이 각각 다른 전개를 보이는데 만화판에서는 스승에게 기공술을 배우지만 기영이 할머니가 도박에서 이길 때 사용하거나 너무 멋대로 사용하자 결국 스승에게 기공을 봉인당하게 된다. 애니판에서는 스승과 함께 기공술 적힌 책이 숨겨진 상자를 찾으려고 하다가 스승과 대립하던 스승의 동기의 제자로 들어간 형인 기철이와 마찰이 생기게 되고 스승이 자신의 동기와의 싸움을 하지 않기 위해 스승이 불태웠다. 기철이가 기영이는 봐준 것이라고 했다는 것을 보면 검술 실력은 기철이보다 한 수위지만 기철이가 대령이 된 미래는 검술이든 몸이든 쥐뿔도 안 먹힌다. 사기 공포의 예방주사 편에서 콜레라에 걸려서 죽을 뻔한 적이 있었지만 다시 건강을 되찾은 뒤 학교에 다시 등교하게 될 때 이제 주사 따위는 안 무섭다면서 애들보다 먼저 주사를 맞는다. 원작 후반부에서 언급되는 이기영, 이기철 형제의 미래의 모습을 보면 나름대로 성공해서 잘 살고 있는 듯하다. 원작과 애니 3기까지 아니 정확히는 몇 년 만에 후속작까지 해서 나온 기영이의 직업은 만화가 플러스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보인다. 그리고 검정고무신 최대 떡밥이었던 경주와 다혜 중 누가 기영이와 결혼하느냐 하는 것도 회수가 되는데 승자는 경주다. 그 외의 설정들이 평행세계 수준으로 갈린 애니메이션 사기에는 희준이의 연필깎이, 회사에서 고위직에 앉아있는 것으로 나온다. 중간계급인지 간부계급인지 확실치는 않다만 요직은 요직인 듯하다. 사기 설정에서의 희준이는 그동안의 악행 플러스 연필깎이 절도 등을 반성하기 위해 기영이를 높은 직위에 앉혔을 것이다. 이기철은 어린애라 철이 없긴 해도 마음씨 고운 모습을 많이 보이는 기영이와 비교되는데 원작에서는 초반 중반까지는 동생보다 철없는 이미지였지만 후반에 갈수록 철이 든 모습을 보인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에서는 3기 크림빵 에피소드 결말에서 봤을 때 직업군인이 된 걸로 보인다. 원작 기준 기철이 간첩 잡을 뻔하다 편에 따르면 되고 싶은 꿈은 간첩 잡는 정보원이라고 한다. 해당 에피소드에서 경찰은 기철이가 지목한 전파사 주인을 북한에서 월남한 실향민이라며 그냥 넘어갔지만 30년 후 실제로 고정간첩인 것이 확인되어 체포되었다고 한다. 하지만 애니메이션에서는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에피소드에서는 군인이 되고 싶다고 언급하고 크림빵의 추억편에서는 미래의 군복을 입고 있는 것을 보아 직업군인이 된 것으로 보여졌다. 그러나 원작 2부에서는 육사가 아닌 좋은 대학에 갔다고 언급되는 것으로 보아 워낙 검정 고무신 자체가 설정이 왔다 갔다 하므로 확실히 정해진 설정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기철이가 원작에서 나쁜 짓을 안 했는데도 애니화로 인해 부정적인 캐릭터로 바뀌는 경우도 적지 않다. 대표적인 에피소드가 꼬부랑 트위스트 편과 도승이의 사치네비 편이다. 특히 사기에서는 제작사
작가들이 기철이 안티인가 싶을 정도로 심하게 캐릭터를 깎아내렸다. 허세가 많은 편이다. 원작에서는 애들 보는 앞에서 담배까지 피워봤다. 작중 고등학생이나 같은 학교 선배들의 협박 때문에 강제로 피우는 경우도 적지 않다만 그래도 작중 모습들을 보면 남을 위하는 모습이 나오는 몇몇 에피소드를 찾아볼 수 있기는 하다. 공부를 잘하지 못하는 편이다. 등수는 반 60명 중 중하위권인 30에서 40등이다. 그러나 사기 이상한 일기장편과 기철이 특별반에 가다 편에서는 꼴등으로 너프당했다. 그래도 후속작에서 좋은 대학교에 갔다는 언급을 보면 고등학생 때 나름 열공한 듯하다. 예쁜 여학생들을 무지 밝힌다. 그러나 매번 허당끼 있는 행동으로 사귀는데 실패한다. 동생인 기영이가 경주와 다혜 사이에서 행복한 고민을 하는 것과 정반대다. 감성적인 성격이다. 평소 영화 감상이나 시를 짓는 취미를 가지고 있다. 영화 감상 중 눈물을 흘리자 친구에게 남자답지 않게 왜 그렇게 눈물이 많냐? 라는 핀잔을 듣기도 했다. 한 번은 담임 선생님에게 벌을 받았는데 초원의 빛이라는 영화를 시로 표현해보라고 시켰더니 제법 능숙한 솜씨로 자작해 벌을 용서받기도 했다. 물론 이와 반대로 망신을 당하는 일도 적지 않다. 손재주와 집중력이 상당히 뛰어나다. 거대 팽이를 만들고 다룰 줄도 알고 폭탄도 만들고 누가 봐도 못 고치는 앰프를 고치고 새총으로 정확한 곳도 맞추는 등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두고두고 회자되는 에피소드로 친구의 교복도 직접 만들어주기도 했다. 요리도 어느 정도는 할 수 있다. 동생인 기영이와 다르게 여자복이 지질이 없다. 기영이를 좋아하다 못해 질투하는 경주나 기영이의 마음씨에 반한 다혜는 물론이고 다른 여자아이들에게도 인기가 많은 기영이와는 다르게 기철이는 현재 사춘기라 기영이에 비해 여자들에게 관심이 많은데도 정작 좋아하는 여학생들이 기철이에게 관심이 없는 경우도 있고 대부분 스토킹하다 처참한 결과를 맞거나 여자의 가족들이나 주변인들이 회방을 놓아서 도루묵이 되거나 뜬금없이 좋아하던 여학생이 먼데로 이사를 간다든지 관계가 좋게 가다가 뜬금없는 곳에서 이상하게 꺾여 멀어진다든지 등으로 관계가 박살나는 경우가 많다. 그나마 희선이가 제일 좋은 관계로 발전할 수 있었지만 다들 알다시피 그놈의 자존심 때문에 기철이가 스스로 차버렸다. 이후 후속작에서 거의 나오지 않는 미래의 기철이는 직업군인으로 대한민국 육군 대령 계급까지 진급했다. 뒷모습만 나오는데 사무실 책상에 대령 이기철이라 적힌 명패가 있다. 애니메이션에서도 크림빵의 추억 에피소드 마지막 장면에서 군복을 입은 어른 기철이의 뒷모습이 나오기도 했다. 월남에서 돌아온 김상사 에피소드에서 김달룡 상사를 보고 군인이 되겠다는 꿈을 이룬 셈이다. 이미 이때 김상사에게 기본적인 제식 훈련 등을 교육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아마 고등학교 진학 후 정신 차리고 엄청 공부해서 육군사관학교에 입학한 듯하다. 그러나 검정고무신이 옴니버스 형태라 작가가 설정을 자주 바꾸곤 해서 확실한 설정은 아니다. 다른 기철이의 미래 모습이 더 있다. 2부에서는 육사가 아닌 일반 대학에 진학했다고 언급되거나 다른 미래 모습으로는 평범한 회사원이 된 반면 2부에서 잠깐 나오는 모습으로는 아내와 결혼한 모습이 나온다. 그리고 생각쟁이에서 연재된 검정고무신에서는 아들이 있다는 것이 밝혀지는데 아들이 방황하는 것 때문에 골치 아픈 듯하다. 하지만 기영이의 언급으로 보아 기철이 아들의 성격은 나쁘진 않은 것 같다. 또한 쥐를 잡는 에피소드에서 기철이가 쥐를 잡으면 돈을 벌 수 있으니 한번 쥐 잡는 회사를 차려보자고 하지만 가족들이 그냥 무시하자 굳은 결심을 하며 20대 30대쯤에 쥐 잡는 회사를 차리기도 한다. 2부에서 잠깐 등장하는 기철이의 아내의 모습. 2부에서 기철이의 미래 아내가 잠깐 등장한다. 기철이가 대령이 된 미래와는 다른 설정이다. 기영이의 아내가 된 경주의 어른 모습과 상당히 닮은 편. 작중 이름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동안 경주가 아니냐는 의혹도 있었으나 경주는 기영이의 아내임이 밝혀지면서 아직까지 공개된 바가 없다. 춘심은 이기영, 이기철, 이호덕 3남매의 어머니. 원작 45권에서는 박경자라고 나오며 형제로 언니 둘이 있는 막내이다. 아이들을 엄하게 가르치지만 모든 어머니가 그렇듯이 자식 사랑에도 매사지극하며 엄청나게 헌신적이다. 전형적인 어머니 타입이지만 사실 작중 최고보살. 일례로 보릿고개 실연기 에피소드에서는 아버지와 마찬가지로 여러모로 고생하며 생활비를 아끼다가 기영이 할머니가 이를 오해하여 구박을 받지만 오히려 말대답 한 번 않고 연신 죄송하다며 예의 깍듯한 태도를 보인다. 아빠의 행복편에서는 굉장히 순수한 면이 강조되는데 국산품 장수로 위장한 사기꾼 때문에 남편에게 줄 선물을 기다리다 밖에서 하루 종일 떨기도 하였다. 기영이네 방에 새들어 사는 근석의 아버지가 자신네의 집 연탄을 몰래 훔쳐 쓰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고도 남편과 의논하여 근석의 아버지가 창피를 당하지 않도록 흰천을 뒤집어 쓰고 유령으로 변장하여 연탄 뒤에 숨어 있다가 놀래켜 더 이상 연탄을 훔쳐 쓰지 못하게 하는 선으로 해결했으며 근석과 삼내가 고무신을 훔쳐 엿바꿔 먹는 일에 화가 무척 나 있었으나 나중에 고무신 값을 물어주느라 밥도 못 먹는 처지에 이른 그들에게 정성스레 밥까지 따로 차려준다. 사기 최종화에서는 기영의 딸인 이지연에게 옛날 이야기를 해주는 할머니로 나온다. 이말룡은 애니에서는 전체적으로 상냥하지만
한편으로는 철없고 나잇감 못하는 한심한 행보도 약간 보인다. 할아버지가 새로 산 자전거를 타다가 땡구의 똥에 의해 미끄러져 넘어졌는데 할아버지 걱정부터 하지 않아서 욕을 먹는다든지, 기영이와 기철이의 장래가 걱정된다며 만화책을 압수하고는 도리어 잘하는 잠은 안 자고 그 만화책을 본인이 낄낄대며 읽는다든지, 기철이가 빌린 야전을 몰래 쓰다가 실수로 부숴버리는 사고를 치기도 했으며 돼지 꿈을 꿔서 복권에 당첨되는 단순한 생각만 한다든지, 원작에서는 이게 더 심해서 좀 한심하거나 지나친 면도 많이 보이는 편이다. 도둑이 대놓고 들어와도 무서워서 아무것도 못해놓고 엄한 땡구에게 화풀이를 한다거나 두 아들에게 밥만 축내는 식충이들이라는 말을 2번 이상은 하는 등 의외로 화도 꽤 잘 내는 편이다. 원작에서는 기영이가 성인이 된 시점에서는 사망했다고 나온다. 그 이야기가 나온 게 아내가 손녀 지연이한테 이기영과 이기철의 어릴 적 얘기를 해주는 에피소드이며 마지막 장면에 영정사진이 나온다. 참고로 기영이는 1960년생이다. 그리고 저때 당시 성인임이 인정되는 최소한의 나이는 만 20세였다. 즉 80년대 초에 50대 초반의 나이로 사망했다는 말이 되기 때문에 지금은 물론이고 당시 시점으로 봐도 평균 수명도 채우지 못하고 단명한 셈이다. 이에 반해 애니에서는 이보다 좀 더 오래 살았을 가능성이 높다. 일례로 사기 마지막 회에서 이말룡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온 가족이 모였을 당시의 봉숭아 학당에서 연변총각으로 분한 강성범이 나오는 장면이 있었기 때문 이때가 2001년 4월 중순 2002년 7월 하순이었는데, 보통 제사는 고인이 작고한 다음 해에 치러지기 때문에 이말룡의 사망 시점을 최대한 늦추면 2001년이 된다. 참고로 이 경우를 종합해보면 이말룡은 74세에 타계한 것이 된다. 장수까지는 아니어도 그 당시 남자 기준으로는 평균 수명을 넘기고 별세한 셈. 다만 해당 회차에서 나온 등장인물들의 모습을 보면 첫 제사는 아닌 걸로 보인다. 이를 보아 사망한 지 꽤 된 것은 확실하기는 하다. 정황상 80년대 후반이나 90년대 초반에 이 세상을 떠났을 가능성이 높다. 이 이후에 숨졌다면 기영이네 가족들이 이말룡을 떠나보낸 것을 받아들이기에는 너무 짧아서 저런 분위기일 수 없다. 게다가 원작의 어두운 이야기를 애니에서까지 구현하라는 법은 없으니 말이다. 만일 2023년 현재까지 생존했다 하더라도 90대를 훌쩍 넘어간 나이라서 송해 같은 특별 케이스가 아니고서야 일반인은 손수 거동이 어려운 나이이다. 2022년 기준 1928년생은 5.1%만 생존해 있다. 이호덕은 만화 중도의 기철, 기영이 어머니 춘심이 임신하면서 등장하게 된다. 애니에서의 비중은 아무래도 악이라서 그런지 이래서 사기 통틀어 가족 중 매우 적은 편으로 아예 출연조차 하지 않는 에피소드가 많다. 그나마 비중 있게 나온 에피소드는 땡구 편. 그나마도 이 에피소드는 제목답게 땡구가 메인이다. 다만 그게 시간 흐름을 알기 힘든 작품 특성과 달리 오덕이는 등장할 때마다 착실히 성장해서 등장하기에 처음에는 완벽한 갓난아기였으나 후반에 가면 걸을 줄도 알고 말도 또박또박 잘하는 면모를 보인다. 미국에서 온 선물 편에서 오덕이 새 연필을 들고 연필깎이 구멍에 넣어 막대기를 돌려서 가족들에게 연필깎이 사용법을 보여주는 훌륭한 지능을 가졌다. 사실 처음 태어났을 땐 아름이라고 지으려고 했으나 할아버지께서 5가지의 덕을 갖추라는 의미에서 오덕이라고 지었다. 기철이 아버지가 여자아이 이름답지 않고 호떡이 부모와 호떡이 오빠들이 된다며 이에 대해 슬그머니 이의를 제기했지만 집안 최고 어른의 말을 거역할 수는 없었다. 사기 최종화에서는 미래의 모습이 나오며 상당히 미녀로 자랐다. 기영이와 경주의 딸 지연이의 고모가 된다. 원작의 경우 성근석 성삼녀랑 소꿉놀이를 하다가 대야에 담긴 게 양재물인 줄도 모르고 세수, 머리 감기를 했다가 오지게 혼쭐 난 적이 있는데 이때의 후유증으로 머리에 평생 낫지 않는 땜빵이 생겼다는 에피소드가 있다. 에피소드 말미의 땜빵 때문에 투덜거리는 장성한 오덕 근석, 삼내의 뒷모습이 슬쩍 등장한다. 여담으로 이우영 작가의 외전 결말에서는 셋째 오빠 기영이의 친구 도승이와 결혼하면서 기영이와 도승이는 친구에서 처남, 내부지간이 되었고 치킨집을 운영한다. 극장판에서는 갓 태어난 모습으로 첫 등장. 여기서도 할아버지에게서 오덕이라는 이름을 갖게 된다. 똥포 아저씨는 기영의 방에 새들어 사는 사람으로 수입은 변소 청소로 마련한다. 과거에는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이고 더럽고 천박한 취급을 받던 직업이었지만 현재는 이 일을 환경직 공무원이 전담하여 기계, 설비를 써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 연탄 구매할 형편이 못되어 기영 연탄을 몰래 쓰고 수객에 반해 기영 삼촌 행세를 하는 등 뻔뻔한 행동을 많이 하기도 한다. 똥푸는 가격은 3기는 한 번 풀 때마다 100원씩 일했는데 4기는 한 번에 5원으로 갑자기 디플레이션이 되었다. 거기다 변소푸는 작업을 하기 때문에 은근히 냄새가 남에도 불구하고 전혀 청결에 신경 쓰지도 않는다. 그래서 기영 내에 새 들었을 때 팥죽을 써줬을 때 똥 묻은 손으로 하는 바람에 팥죽에서도 똥내가 나서 기영 가족들은 제대로 비위가 상했다. 철없는 기철이 편에서는 찐빵 가게 주인이 한 손으로 코를 막으며 냄새난다고 밖에 나가 있으라고 항의하자 본인은 향긋하기만 하다며 넘긴다. 원작에는 중후반부에 새 아내와 재혼하면서 근석, 삼내와 기영집 새방을 떠나 새 집으로 이사하게 되었다.
성근석 성삼녀는 시경의 자녀들로 기영 방에 새들어 살고 있다. 한 번은 남매가 기영이네 고무신들을 엿이랑 바꿔먹는 대형 사고를 치고 만다. 그러고 나서 대놓고 철이 없다고 인증을 했다. 물론 기영 식구들에게 호통받는 것은 시경모. 자식들이 도벽을 저질렀는데도 잘못을 보호해주려는 태도를 봐선 가정교육을 어떻게 받았을지가 의심된다. 시경의 과잉보호가 낳은 가해자 및 피해자. 그래도 회상 에피소드를 보면 이후 문학작가로 성공한 모양. 참고로 둘 다 공식 홈페이지 등장인물 소개란에는 있지만 사기에는 안 나왔다. 외삼촌은 이름은 불명이며 세 가지 소원 결말 부분에서 잠깐 등장. 춘심의 남매답게 눈매가 닮았으며 기영이네에 방문해서 기영, 기철 형제에게 용돈으로 10원씩 줄 때 돈에 시달리는 꿈에서 맞겐 기영이는 기겁하면서 안 받는다고 도망쳤다. 참고로 외갓집 여행 편에 나온 외삼촌과 동일 인물인지는 불명. 5.18 만화에선 직업이 택시운전사. 하지만 기철이와 기영이를 구하려다가 계엄군에게 총살당하고 그 시신은 백일사격장에 안매장당한다. 다행히 여차저차해서 기영이 가족이 시신을 수습하기는 한다. 당시로부터 한참 지난 현재 시점까지 지도 기영이가 이날의 악몽에 시달리는 것을 보면 상당히 충격이 컸던 듯하다. 박경주는 작중 가장 많은 성씨를 가지고 있다. 이래서 3기에서는 성이 박씨인데 3기 신데렐라 운동화 편에서는 플레임이 김경주라고 나온다. 4기에선 또 최씨로 바뀌었다. 원작 극초반에는 또 강씨. 애초에 이 검정 고무신 자체가 등장 캐릭터가 많은 데다 옴니버스식 애니메이션이다 보니 작가가 성씨 등에 대해 제대로 설정한 경우가 잘 없다시피 하다. 특히 이기영의 어머니, 심지어는 다혜의 경우에도 성씨도 이름도 모두 자주 바뀐다. 기영이를 좋아하는 학급의 반장으로 나온다. 새침대기에 툭하면 다혜를 질투하는 모습이 안쓰러울 정도지만 머리에 항상 기영이 생각뿐이라 기영이를 끔찍하게 아끼며 불의를 보면 당당하게 맞서는 등 매우 선한 성격의 캐릭터. 마지막에는 결국 최후의 승자가 되었다. 그리고 양희준과 고민호에 비해 덜 부각돼서 그렇지 이들과 더불어서 몇 안 되는 금수저다. 다른 여자아이들과는 달리 이쁘장한 원피스 차림에다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무신을 신고 있던 그 시절에 운동화를 신고 있다든지 자신의 아버지께서 선물로 주신 망원경을 기영이에게 떡하니 건네는 모습도 보인다. 심지어 본인의 방에 제대로 된 침대와 책상까지 갖춘 양옥집에서 살고 있는 등 아예 대놓고 부잣집 도련님이라고 광고를 하고 다니는 양희준에 비하면 언급 자체가 거의 없어서 대사로 부각되진 않았다. 하지만 간간히 드러나는 생활상을 보면 당시 중산층 평균 이상이었던 이기철, 이기영네 집안보다도 훨씬 더 잘 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주의 짝사랑은 이루어졌는지 최종화에선 기영이의 아내가 되었다. 원작에서는 기영이와의 사이에서 민기라는 아들을 낳았고 4기 최종화에서는 지연이라는 딸을 두었다. 세월이 무색하게 여기서도 상당한 미인으로 자랐다. 단 3기 어머니날 편에서 나레이션으로 어머니날이 어버이날로 바뀌게 된 배경을 설명하는 동안 경주가 자란 모습이 나오는데 그냥 경주 모습에 안경만 씌운 것뿐이었다. 오히려 최종화 편이 더 나은 수준? 한다에는 상당히 예쁜 외모인지 작중 인기가 많은 경주가 시샘하기도 하고 공옥순이 다혜만 남기고 옆에서 물을 따르라 했다. 참고로 마지막에 암으로 세상을 떠난다는 이야기가 있지만 사실무근이니 절대 믿지 말자. 4기 마지막 화에선 다혜는 코빼기도 안 보일 뿐이며 동시에 미래에 어떻게 됐는지 언급조차도 없다. 기영이가 상상 속으로 와전된 것이라는 말도 있었는데 이것도 루머. 작가 이유영이 다혜는 세상을 떠나지도 않았고 기영이도 그런 상상을 하지 않았다라고 공식적으로 얘기까지 했다. 3, 4기 엔딩에서 기영이와 함께 나란히 걷는 장면을 보면 중학교 때까지는 비교적 기영이랑 친하게 지냈던 걸로 추측은 할 수 있다. 후속작 2부에도 잠깐 엑스트라로 등장하는데 멀쩡하기만 하다. 그러나 이 루머가 인터넷에 널리 퍼져 버린 상태고 원작을 본 사람이 몇 안 되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은 이 근거 없는 루머를 여전히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 문제다. 미래가 나온 경주와 기영이 가족과는 다르게 행적이 언급조차 되지 않기 때문에 궁금해하는 독자들이 꽤 있다. 비록 모습은 보여주지 않지만 장차 한국이 달려가는 미래를 생각하면 그래도 미래가 크게 꼬이거나 하지는 않았을 듯 싶다. 엔딩곡에서는 이기영과 손잡고 걸어가는 뒷모습은 물론이고 갈색 단발머리였기 때문에 많은 팬들이 분명 다혜일 거라고 확신했는데 정작 어린아이로는 경주로 바뀌면서 논란이 좀 있었다. 4기 26화에서 기영이의 아내는 경주로 나오며 기영이와 잘된 것은 아닌 듯하다. 주방에 경주와 함께 앉아있는 갈색머리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은 다혜가 아닌 성인이 된 기영의 여동생 오덕이다. 김도승은 성철이보다는 비중이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라 성철이는 기영이 친구 중에서 가장 많이 등장했지만 도승이는 드문드문 등장한다. 월남전에서 돌아온 삼촌이 있다. 기영이와 성철이 그리고 본인까지 셋 중 가장 가난하기 때문에 기영이와 성철이는 한 번씩 친구들에게 쏘기도 하는데 도승이는 그런 모습이 없다. 가끔씩 사친 애비를 못 내서 고통받는 에피소드가 있고
점심으로 고구마를 먹는다며 보리밥 먹는 기영이를 부러워하기도 하며 그만큼 식탐도 많아서 얻어먹거나 빈대 붓기를 자주 시전한다. 코믹스판에서 아버지가 돌아가셨다고 언급돼 있고 어머니는 시장에 나가 장사를 한다고 짤막하게 언급한다. 도승이의 사치네비 편에서는 기영이와 성철이가 아이스 깨끼를 팔아 사치네비 400원을 준 것을 알아채지 못하고 오히려 사치네비의 주인을 찾아달라고 선생님에게 이야기하여 칭찬을 받는다. 이전부터 경주에게 관심을 많이 보였지만 사기에선 경주를 짝사랑하는 기믹으로 변했다. 물론 경주는 전혀 관심이 없지만 여담으로 공포의 예방주사 편에서 주사 맞고 얼굴 개그를 선보였다. 그리고 고민호가 이기영을 콜레라라고 매도하자 멱살을 잡아 욕설을 하며 기영이를 커버쳐줬고 원작에서도 순님이를 괴롭히는 양희준, 고민호를 간단히 털어버리는 등 싸움 실력이 의외로 전륜한 편이다. 다만 본인이 일진 같은 걸 하기 싫어해서 드러내지 않는 듯 검정고무신 외전에서는 기영이의 동생 오덕이와 결혼한다고 나왔다. 양희준은 기영이의 라이벌인 그부, 자동차의 비서까지 있는 상당한 부잣집 도련님이다. 도라에몽의 비실이 같은 캐릭터, 툭하면 허세를 부리고 떵떵거리고 민호를 반찬 없다고 약 올린다거나 순님이를 미친년이라고 놀리는 등 좀 짓궂고 개차반스럽게 묘사되는 인물. 통통한 체형에 의외로 싸움도 잘해서 기영이와 친구들도 함부로 못 덤비는 게 흠. 사실 싸움 경험이 많다기보다는 그냥 엄청 약한 애만 골라 패는 전형적인 강약약강 스타일일 수도 있다. 물론 마지막에는 결국 당하기 일쑤지만 경주를 좋아하는 듯 하지만 정작 경주는 희준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으며 쌩까기만 한다. 그리고 기영이와 생일이 같다. 3기에선 기영이의 생일 편등 등장하기는 하나 비중은 많이 없다. 대신 4기에선 고민호와 함께 등장을 많이 했다. 쫄보라는 설정이 추가되었으며 거품을 물고 쓰러지거나 오줌을 지리는 설정이 추가되었다. 이에 민호는 너 오줌 쌌냐? 오줌 쌌대요. 식으로 놀린다. 고민호의 만행으로 인해 배두식과 함께 재평가를 받긴 하지만 자신도 엄연한 잘못은 있는 편이다. 도라에몽의 퉁퉁이와 비실이의 설정을 섞어놓은 캐릭터이다. 사기의 미국에서 온 선물 편에서는 기영이가 연필깎이를 학교에 가져와 자랑했을 때 보고 러워서 자기도 사달라고 떼쓰다가 팬티 바람으로 쫓겨나기도 했고 기영이의 연필깎이에 대한 열폭이 극에 달한 나머지 시기심에 연필깎이를 훔치는 비겁한 짓거리를 저질렀고 끝내 범인은 잡히지 않아 기영이는 왜 연필깎이를 학교에 가져갔냐고 타박받는다. 그리고 희준이네 집에서는 희준이가 학교에서 훔친 연필깎이로 연필을 깎을 때 매우 신기해하면서 좋아하다가 엄마에게 저녁 먹으라고 하는 소리를 듣고 양심에 찔려하는 모습이 나왔다. 미래의 품질 좋은 자동 연필깎이를 생산하면서 연필깎이 회사의 사장이 되었다는 결말이 나온다. 그 시절 연필깎이에 대한 추억 때문이라던데 사기에 비판받는 에피소드 중 하나. 그나마 기영 일행과 재회를 하는데 여기서 과거의 기영이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훔친 연필깎이를 돌려주며 기영이가 용서를 했고 가까운 사이가 되었다고 한다. 사기 희준이 전학 오던 날 에피소드에서 몇몇 여자아이들이 잘생겼다는 이야기를 하는 걸 보아 작중에서 못생긴 편은 아닌 듯하다. 시즌 4 22화에서 아주 제대로 애청자들에게 까이고 있다. 그야말로 사기 피해자 중 한 명. 고민호는 기영의 그부지만 작중에서 평판은 가장 나쁘다. 엄청난 부호 가문인 희준 급은 아니지만 경주와 마찬가지로 어느 정도는 집이 잘 사는 편에 속한다. 아첨 잘하고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강자 편에 붙은 기회주의자 간신배 아첨꾼 포지션이다. 더불어서 고자질쟁이이다. 원작 극초반부터 나왔고 기영의 라이벌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는데 기영과 비교되게 축구도 잘하고 텔레비전도 사고 해서 기영의 질투심을 유발하곤 했다. 하지만 희준이 나온 뒤로는 희준에게 붙었다. 원작에서는 각자 자신이 싸온 도시락에 반찬을 자랑하며 약올리듯 희준과 나눠 먹었다. 참고로 민호의 반찬은 계란부침이었고 희준의 반찬은 소고기 장조림이었다. 여기서 둘의 차이를 알 수 있다. 그래도 대부분의 아이들이 고무신을 신고 있던 그 시절의 경주, 희준과 마찬가지로 운동화를 신는다든지 1, 2기에서 텔레비전을 먼저 보유했다든지 하는 장면에서 기영네보다 훨씬 잘 사는 편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게다가 민호는 희준에게 자신의 반찬을 많이 먹으라고 했지만 희준은 특유의 얄밉고 정이 하나도 없는 개차반스러운 행동들 때문에 쥐돌, 임시담임, 거지 형제 등과 같이 바람 캐릭터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 다만 이들에게는 거의 단편 등장이기에 대부분은 이 캐릭터가 제일 많이 까이고 있다. 미국에서 온 선물 편에선 기영이 하구들의 연필을 깎아주는 장면에서 희준에게 너도 기영에게 연필 깎아달라고 해봐라며 자랑이나 제안하기도 했다. 해당 에피소드의 마지막에 어른이 된 미래 모습 장면에서 기영이 희준과 다시 친해지면서 민호도 다시 친해졌다. 진공팔은 첫 등장부터 옆자리에 있던 지우개를 말없이 쓰다가 고민호에게 오해받고 결국 싸우다가 진다. 기영이네 집에 놀러와서 장난감을 주려고 하지만 기영이 엄마의 말 한마디로 인해 장난감을 돌려받고 기영이 엄마가 도둑질한 물건이라고 기영이에게 말하자 이에 당황하며 울면서 집으로 달려갔다. 또한 기영이네 반여자아이가 반지를 잃어버렸을 때도 도둑으로 몰리는 등 이래저래 도둑 누명만 여러 번 썼다. 부모님이 변변한 직업 하나 없이 남의 물건을 훔치는 도둑질을 일삼는 도둑이다. 부모님은 밤마다 아이를 재워놓고 도둑질을 하러 가는데 그럴 때마다
잠에서 깨어나서 가지 말라고 한다. 원작에서는 도둑질을 하러 가면 동네방네에 소문낼 거라고 반강제적으로 도둑질을 그만두게 만드는 것으로 끝이었다. 애니에서도 부모님이 도둑질을 하러 나가려고 하자 동네 사람들 들으라는 듯 자기 엄마 아빠가 도둑이라며 큰소리치려 한다. 그러자 아빠가 먼저 아이를 봐서라도 도둑질은 그만두자고 했고, 엄마 역시 이렇게 살면 아들도 자기들과 똑같은 도둑이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는 내일부터 착실하게 일을 하기로 마음먹었다. 이후에 일은 2번 다시 남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고 열심히 일을 해서 부자가 됐다고 한다. 배두식은 기영과는 다른 반으로 좋게 표현하면 일탈, 나쁘게 말하면 만악의 그런 밑질이 나쁜 친구이지만 고민호의 악행으로 재평가를 받으면서 묻혔다. 3기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봄날의 향기편에서 처음으로 등장한다. 육성회비를 잃어버려서 기운이 없는 기영에게 다가와서 땡땡이를 치자고 한 뒤 기영이와 뒷산에서 도시락을 먹고 낮잠을 자는 등 시간을 보내고, 이후 기영이 아버지에게 걸려서 야단을 맞은 다음날에도 기영이와 함께 땡땡이를 친다. 하지만 결국은 엄마에게 걸려서 도망치다가 엄마가 넘어진 걸 보고 달려가는데, 엄마가 깨어나자마자 두식, 기영은 학교로 끌려가고 각각 담임 선생님께 벌을 받는다. 만화방에서 만화책을 훔쳐서 집에 갖다 놓고 만화책이 가득한 박스를 도승네 집으로 가지고 가려다가 넘어지고, 그로 인해 엄마한테 걸리자 기영, 성철과 함께 엄마한테 야단을 맞는다. 만화책을 만화방에 돌려주며 주인에게 사과를 할 때 눈에 침을 묻혀서 눈물을 흘리는 청연기를 하기도 한다. 여기서 만화방 주인이 만화를 보고 싶으면 언제든지 공짜로 보라는 특권에다 아이스케키 사 먹으라면서 돈까지 주자 속으로 바보라며 비웃는 장면이 백미이다. 그 외에도 기영 일행에게 껌을 훔치자고 하는 등 손버릇도 나쁘다. 그래서 그런지 두식 엄마는 매우 무서운 편이다. 그것과 별개로 꼼수 쓰는 머리는 잘 돌아가는 모양이다. 엿장수 맘대로 해서 상당한 양의 고철을 가져가면서 기영 일행을 만나서 이 정도 고철이면 12개는 바꿀 수 있다고 말하는 부분이다. 기영, 성철에게 껌을 공짜로 씹을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고 자신이 슈퍼에서 껌을 훔치려고 하지만 기영, 성철이 도둑이라고 외치자 도망친다. 4기 본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극장판에서 극장 구경 에피소드에서 재등장. 기영 일행이 영화를 보고 싶어하자 두식이 보는 방법을 알려주겠답시고 뒤에 개구멍을 통해서 들어가면 된다고 알려준다. 그리고 등장 끝. 원작 초반에는 꽤 비중이 높았지만 중반부터 민호와 희준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비중이 많이 줄어들었다. 공옥수는 초등학교 3학년인데 자신을 공수 3단이라고 소개하고 손날로 내려친 것만으로 교탁을 파괴했다. 어른조차도 손날치기로 교탁을 부수는 건 불가능한데 그걸 어린 시절에 해냈으니 힘 자체가 보통 비범한 것이 아니다. 체급도 커서 전화고자마자 반 아이들을 마음대로 부리기 시작한다. 아이들은 옥순의 무시무시한 힘에 굴복해 아무런 저항도 못하고 부려먹힌다. 나중에 기영이 손에 몰래 숨겨두었던 콩을 꺼내고 입안으로 직행하게 되어 주문을 외치는 순간 마침내 온몸이 단단해지는 능력이 발동되자 기영에게 순식간 역전으로 참교육 당하고 난 뒤 결국 숙에 의해 벌을 받게 된다. 사실은 검정고무신이 애니메이션화가 되면서 피해를 받은 인물 중 한 명으로 원작에서는 당수의 쓴맛이라는 제목에서 공옥진이라는 이름으로 나온다. 친구들을 괴롭히는 건 원작이고 애니판이고 다 똑같은데 원작에서는 해당 사건 이후 잘못을 뉘우치고 기영과 친해졌다는 언급이 나온다. 기영과 복도에서 썰매놀이를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옥순이 기영을 끌어주고 있다. 독자들이 잊을까봐 예전에 기영을 괴롭혔지만 현재는 친해졌다고 추가 설명까지 나왔다. 심지어 약한 하구를 괴롭히던 희준과 민호를 저지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애니판에서는 기영한테 참교육을 당한 뒤에는 숙한테 오질나게 혼났다. 그 이후로 출연 끝. 기영인의 반여학생으로 다른 아이들보다 나이가 더 많고 따돌림을 받는 듯하다. 누가 그러는지 안 봐도 비디오이다. 보기와는 다르게 육상부이다. 코믹스판에서의 이름은 점네. 반에서 가장 나이가 많고 평소 외모나 능력에 콤플렉스가 심했지만 굴렁쇠 경주에서 우승한 기영이에게 신데렐라 운동화를 선물로 받으면서 눈물을 흘리고 그 운동화도 자신의 발 크기에는 안 맞았지만 이내 희망을 얻는다. 이후 언급에 따르면 올림픽에 나가서 육상선수로 활약하는데 금메달을 땄다고 한다. 흑신도사는 기영이가 여름방학에 큰할아버지 집에 머물던 중 우연히 만난 사람. 원작에서는 첫 등장 때 아무 짓도 안 했는데 미친놈 취급당하며 마을 사람들에게 기습당해 몰매를 맞기도 했다. 항상 검은 두루마기 차림, 본명은 불명. 기영이가 우연히 이 사람의 검술 실력을 보고 제자로 삼아달라고 하며 그렇게 기영이에게 제자를 받아주고 무술을 가르치게 된다. 그와 같은 스승에게서 배운 검풍도사와의 대결을 피하기 위해 떠돌아다닌다. 실력은 검풍도사와 비등하지만 쓸데없는 싸움을 피하려고 한다. 그 후로 사람 목숨이 제일 소중하다고 생각하는 듯 후에 검풍도사와 어쩔 수 없이 대결하게 되어 이기지만 자신도 왼쪽 어깨를 부상당해 수련이 부족하다는 것을 깨닫고 기영이에게 훗날을 기약하자는 편지를 남긴 뒤 마을을 떠난다. 이후에도 기영이의 회상에 종종 등장한다. 원작에서는 이후 재등장의 기철이에게도 아주 약간의 가르침을 전수해줬다. 기영이만큼 심성이 올곧지 못한 데다 끈기가 더럽게 없어서 정말 약간만 전수해줬지만 그것만으로도 기철이는 엄청나게 강해졌다. 사기에서는 등장하지 않는다.
임시담임 선생님은 아직 어린 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리한 수준의 숙제를 강요하고 단체 기합을 주는가 하면 심지어 숙제를 해온 양과 관계없이 어떻게든 두들겨 패는 등 군대 뺨치는 혹은 그 이상의 똥군기 및 가혹행위 및 아동학대 등을 일삼았다. 시대상을 감안해도 이 정도도 과해도 너무 과하니 비판을 받는 것이다. 그 뒤 기영, 반 아이들이 청소년이 되어 중학생이 된 시점에서 학생들을 혹사시킨 대가라도 받았는지 뜬금없이 폐암 선고 3개월 만에 세상을 떠나게 되고 장례식장에서 선생님은 그때 자신들에게 하면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셨던 거라는 기영의 독백과 함께 중학생이 된 아이들의 눈물로 마무리된다. 물론 그 어디를 봐도 눈물 흘릴 만한 부분이라고는 없다. 억지 감동의 억지 교훈만 잔뜩일 뿐이지만 본인들을 괴롭힌 선생이라는 인간에게도 조문을 다 해주는 기영. 아이들이 보통 대인배가 아니다. 방영석은 동네 만화방에 다니는 형. 그래서인지 기영이하고도 많이 친한 듯 하나 기철과는 접점이 많지 않아서 불명 기타 치는 것이 취미인 탓에 음악에 대한 열정이 깊다. 똑같이 기타가 취미인 만화방 아저씨를 여러모로 짜증나게 한다. 작중 묘사를 보면 노래 실력이 상당하며 또한 정확하지는 않은 듯 하지만 음대 진학이 꿈인 듯. 이후 등장이 크게 없었으나 극장판의 오프닝에서 노래를 부르며 재등장. 근데 트레이싱인지 3기에서 노래할 때 보인 모습이랑 똑같으며 새로 그린 그림에는 머리가 없는 등 여러모로 피해를 봤다. 이영일은 기철이의 중마고 기영이 친구들보다 기영이 가족하고 연결돼 있는 인물. 기철이가 등하교 할 때나 놀러 나갈 때 유일하게 같이 다니는 모습만 봐도 기철이와 제일 친한 친구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길을 찾는 할머니를 쌩까고 교복이 없는 명구를 보고 비웃는다든지 기철이가 정말로 잉크를 먹으려고 하는데도 말리지 않고 손을 입에 물고만 있던가 등 여러모로 심성이 나쁜 면을 많이 보이지만 그래도 나중에 명구를 안쓰러워하는 모습도 보이고 기철이가 명구를 위해 교복을 만드는데 같이 거드는 걸 보면 제법 착한 구석도 있는 듯. 여담으로 코가 둥글럽적한 게 특징인데 기철이가 코를 벌에 쏘이자 코가 부어오르면서 영일이의 얼굴과 비슷해진다. 사실 이영일의 결말은 원작가조차도 짓지 않았다고 한다. 그래서 시청자들이 상상한 이 친구의 결말이 있는데 설정이 괜찮다며 유튜브 채널보다에 출연한 만화 원작가 이유영은 추가해도 되는지 의사 아닌 의사를 묻기도 했다. 이선은 기철이의 국민학교 시절하고 한번 등장한 단역이지만 이 밈 덕분에 유명해졌다. 원작에서 언급된 바로는 기철이의 첫사랑이었다고 한다. 국민학교 시절 기철이의 짝꿍이었는데 시도 때도 없이 기철이에게 갈굼받았다. 졸업식 때 기철에게 준 쪽지에 의하면 기철을 미워하지 않았다는 편지를 줬다. 그러나 그 편지를 기철이가 또 찢어버렸다. 네이버 웹툰 한국만화 1990-15화 아버지의 마음편에서 원작자 이유영이 희선이 아버지의 뒷이야기를 풀었다. 희선이 아버지는 죽은 것이 아니라 두 집 살림하던 복덕방 주인이다. 미국으로 갔다는 건 거짓말이며 진실이 진실이다 보니 희선이의 어머니가 차마 말을 하지 못하고 미국에 있다고 하얀 거짓말을 한 것이다. 그래서 희선의 어머니가 사실대로 말하면 어떻겠느냐고 희선이 아버지에게 질문하기도 한다. 희선이 아버지는 같은 학교를 다니는 영자 아버지이다. 이를 알지 못하는 희선이는 집에 반찬을 갖다 주거나 비오는 날 교문에서 우산을 챙겨주는 영자 아버지를 친절한 사람이라고만 생각한다. 흔하고 평범한 신파 에피소드가 아니라 당시 시대상을 현실적으로 잘 표현한 묘사다. 당시엔 태평양 전쟁, 한국 전쟁으로 성비가 박살났기 때문에 돈이 있는 남자들이 공공연하게 축첩을 했고 돈이 없더라도 두 집 세 집 살림을 하며 첩첩이 벌어오는 돈으로 생활하는 등 축첩과 중원이 심각한 사회 문제였다. 2021년 작가가 유튜브 댓글로 해당 설정은 외전이라고 밝혔다.